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또는 업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확하게 한다 안 한다 뭐 선을 긋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악의 경제지표라는 직격탄으로 맞은 정부로서는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고 해도 장애물이 만만치 않은데요. 법적 한계부터 자세한 세부 기준까지 멀고도 험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최영일 시사경제평론가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제 정부 안에서 스물스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불가 입장이었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내년도 이 최저임금이 정해진 만큼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지표가 최악이에요. 무엇보다도 취업, 고용률 문제, 실업률이 치솟고 그리고 이제 여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저임금이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데 주요 변수를 작용했다 아니다. 여기서 정부는 아니다였는데 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손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사령탑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정 부분 밴드, 이 밴드라고 하는 게 이제 범위죠. 범위를 주고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서 선은 긋습니다만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꺼낸 이상 아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먼저 김동연 부총리 입장이 좀 더 확실해진 면이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럼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이 당정 협의가 있기 때문에 이 홍영표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의 입장은 아직은 조금 미온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수장이 이것을 밀어붙이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사의까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런데 현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외에는 연말 연초 내년까지 경제 상황을 수습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투탑이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지금은 이 무엇보다도 이 취업 고용 문제에서 이 청와대는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끌고 가게 될 것 같고 연내에 차등 적용 방안을 당에서도 마련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입법이 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당연히 이제 동의를 하고 대안을 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거듭되고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어떤 묘수를 찾을 수 있느냐. 이 구체적으로 실용적 이 방안을 이제 우리가 검토해 보면 또 뾰족한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당에서도 입장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지적되는 게 이낙연 총리의 우려 섞인 발언들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요? 왜냐하면 혼란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이제 일단은 2개년에 걸쳐서 너무 급격히 최저임금이 오른 게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무려 16.4%가 올랐고요. 그러면 한 해 정도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처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게 또 재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가 아니에요. 뭐 최저임금 위원회에 들어가서 협상할 때 재계와 노동계는 한쪽은 파격적인 인상, 뭐 40% 이상 인상, 한쪽은 동결 이렇게 주장하지만 일정 부분 오를 거를 서로 다 감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16.4%에 이어서 내년으로 오를 때는 10.9%, 뭐 사실상 11%죠. 두 자릿수 연속으로 2개년 오르다 보니까 문제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소상공인이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올 8월에 이 10.9%가 인상 결정될 때 문제는 소상공인 연합회는 보이콧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계가 보이콧한 상황에서 인상률이 또 결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재계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낙연 총리 입장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미 결정됐는데 내년 이후에는 속도 조절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이건 당정청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거지만 정해진 것을 다시 차등으로 되돌리면 또 정하지 아니하느니만 못한 만큼 혼란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이낙연 총리 입장은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등제를 지금 적용한다는 게 또 혼란을 초래할 여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좀 뿔난 상황에서 이게 그냥 분노한 게 아니라 지금 폐업이 줄폐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조치를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부총리의 입장이고 총리는 만들었다가 또 혼란이 가중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총리의 입장이고
그런데 문제는 어쩌겠습니까? 내각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이제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했다. 뭐 이런 네, 소식이 전해졌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이제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려는 움직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조사는 나와 있습니다. 이재갑 이 고용부 장관은 신임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라 그럴 수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이미 결정할 때 36개 나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등제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산업별 이제 차등 그리고 업종별 차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지역별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역별 차등 밴드를 줘서 지역별로는 조금 인상폭을 각자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다. 그럼 여기는 지금 이제 산업별, 업종별 차등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이콧을 할 때 올리지 말자 혹은 몇 % 올리자가 아니라 이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인정해 달라라는 요구를 네, 하다가 요구했던 바죠. 요게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넓다고 차등제를 둬야 되느냐. 최저임금은 단일임금이다. 이것은 베이스 라인으로 정해놓고 그 위에서 임금 인상폭을 조절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이제 영세 사업자들은 이 최저임금, 버텀 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높아져서 고용이 어렵다. 당장 편의점주부터 좀 볼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포커스는 지역별 차등으로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정부도 좀 다급하다라는 것이 곳곳에서 읽히고 있죠. 일단은 고용 지표가 워낙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나쁜 고용 지표의 주 원인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꼽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정부를 움직이게 만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간단한 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하이닉스 반도체 이 준공식에 참석해서 10만 7천 개 얘기했습니다. 2020년까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신사업 분야에서 신사업 분야,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그런데 지금 이 일자리 10만 개가 얼마나 힘듭니까? 매달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500만 명이에요. 1인 자영업자가 많긴 해요. 80%가 대다수고. 하지만 100만 자영업자, 이 소상공인들이 한 명씩을 고용하면 100만 명이 고용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는 고용 못할 뿐만 아니라 있는 아르바이트도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 분석을 많이 해왔지만 식당업, 숙박업, 이런 이제 서비스 업종, 그것도 이제 좀 영세하거나 소상공인 수준에서 고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만 해도 수십만 개 일자리가 날아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추가적으로 통상은 한 월 30만 명 정도씩 이제 고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5천 명으로 떨어졌다가 지난 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참 이게 안타까웠던 게 심재철 의원과 영수증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중요한 건 야당 의원이 고용률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취업 증가 폭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최저임금을 지역별 혹은 뭐 업종별로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차등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업종별로는 차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산업별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별로 차등을 둔다. 요거는 지금 법적으로 가능해요. 뭔가 이제 대책을 찾으면. 근데 지역별이라는 말은 들어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국토 또 물가 인상률도 뭐 전국이 좀 균질한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지역별 차등을 적용하려면 최저임금법에 이 부분을 명시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야당은 당연히 합의하겠죠. 지금 여당의 의지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을 걸쳐야 한다는 법적 이 개정의 문제가 하나 걸리고 그 다음에 지역별 차등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숙제가 또 남습니다. 지금 우리 최저임금 결정되는 구조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결론이 나온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고시 안에 이렇게 옵션처럼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개정까지 가면 워낙 또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세월이 또 걸릴 것 같아서. 그렇죠. 저는 하세월 걸릴 거고 연말까지 통과 가능할까? 그럼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 사항이 필수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고시나 시행령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시행령 혹은 뭐 대통령령 혹은 뭐 이 국무총리 훈령 이런 걸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정부에서 찾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찾는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를 적용할 수 있어요. 미국은 연방법에서 연방 정부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시급 7.5달러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네. 그럼 주별로 다 물가랑 노동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별로 최저임금을 또 따로 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방법의 이 버텀 라인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문제는 최저임금은 내년에 시급 8,35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이게 바텀 라인이고 지역별로 차등을 둔다 하면 이거보다 얼만큼 높일 건지를 싸우라고 하면 지금 이 논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급이 높다라고 하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8,350원을 어떤 지역은 낮춰야 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기 위해선 반드시 법적인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이제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만 두면 해결되냐? 일부에서는 또 그것도 아니다 이런 반대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히려 올라가고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차등제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쭉 얘기를 드렸는데요. 차등제 적용,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차등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는 36개 나라를 이미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7개 나라가 지역별 차등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나라들을 보시면요. 미국, 캐나다, 중국, 영토가 굉장히 넓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만 우리가 중국이나 뭐 캐나다는 좀 논외로 하고 미국만 사례로 봐도 주별로 이 화폐 가치가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르냐면 어떤 주에선 100달러로 사는 물건이 어떤 주는 한 80달러 선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차가 크게는 한 30달러까지 난다. 그 말은 30%, 30%의 물가 차이가 지역별로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제품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는 물가 차이가 그 정도로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가 크지 않고 작은 게 사실이고 물론 도농 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이 물가 체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역은 농산물이 싸고요. 공산품이 비싼데 도시 지역은 공산품이 싸고 농산물이 비쌉니다. 이런 차이는 분명히 느껴지지만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차이 때문에 임금의 격차를 둘 정도로 우리가 차등이 필요하냐. 반대쪽에서는 차등제를 적용하면 지역은 점점 저임금 구조가 될 것이고 도심은 점점 고임금 구조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가 최저임금에서도 격차가 꼬리가 커질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방관하려고 이러한 논의를 하느냐라는 또 이제 경제학계의 이 반대 입장의 전문가들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찌 보면 팽팽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부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궁여지책입니다. 어떤 수라도 써야 되는 상황이 직면했고 그동안은 소득주도 성장 문제 없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률 나쁜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고용률이 안 나아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장하성 경제실장은 연말에는 이 구조조정이 끝나면서 회복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 최저임금을 손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앞서 뭐 잠깐 일본 언급하셨지만 일본이 지역별 차등화를 하고 있다. 네. 일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지역별로 차등이 나는 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걸 꼭 나쁘게만 네네네. 이걸 뭐 격차가 벌어지니까 꼭 이거를 나쁘게 그렇죠. 봐야 된다.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이거 같아서. 거슬러 올라가면 또 시카고 학파와 이제 그야말로 케인스 학파의 싸움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거냐예요. 시장 자율에 맡긴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고 다양한 차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일본 정도를 생각해 보면 아까 미국은 영토가 너무 크니까요. 일본은 도쿄하고 오사카하고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적어도 한 이제 10여 %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장의 특성상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격차가 커지기는 어려워 보여요. 차등을 하더라도.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8,350원 내년에서 격차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 그러면 500원 차이가 날 것이냐? 1,000원 차이가 날 것이냐? 이 안에서 뭔가 지표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물가 그리고 이제 이 적절한 노동 임금에 대한 그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별, 지역별 어떤 그 기준 라인을 설정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 과업은 주로 이제 고용노동부가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지표 조사하는 거 하나, 입법부에서 입법 과정 거치는 거 하나. 그래서 지금 이 사실상 이 최저임금 차등제가 적용되는 것은
내년도 인상분부터 적용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지금 이 분노를 달랠 수 있겠는가. 또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고용 상황을 조금 호전시켜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논의가 돼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네. 결국에 궁여지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이 상태로 흘러가면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로 올린 거에 대한 반감이 너무 센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이제 이 타이밍에 와서 네. 그 당시에 논의할 때 적용된 것도 아니고요. 네. 이제 와서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글쎄요. 과연 얼마나.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문제를 이제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8,350원이 갑자기 특정 어느 지역에 지방 도시에서 우리는 여기서 해제됐으니까 지금 이제 7,530원에서 그럼 우리가 한 200원 올리겠다. 7,700원, 7,700원을 받아라. 그러면 노동계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요즘 열정페이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젊은 아르바이트생들 연대도 결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정부에서는 자 그럼 소상공인에 대한 다른 지원책들을 강화해 나갈 테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부터는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전제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봅시다라고 하는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이것은 이 노동계나 이 기업계, 특히 소상공인 양쪽 모두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방법이라서 아까 궁여지책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도 뾰족한 해결책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놨다는 거 우리 경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가를 맞습니다. 또 보여주는 것 반증입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일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